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송아지 건강하게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식 농가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송아지는 건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2020년도에 저희 농장의 송아지 생산비는 15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157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사료값이 인상되고 해서 올해 생산비는 267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송아지가 폐사가 한 마리 될 때마다 그 생산비가 올라서 송아지 폐사율에 따라서 생산비는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그 송아지 배에다 기를 대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투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송아지가 아주 건강한 송아지들이 어쩔 때 이제 그 뒷다리로 배를 이렇게 툭툭 차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굉장히 통증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송아지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은 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해열제를 주고 그래서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단은 수의사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의사의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 수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송아지를 거꾸로 눕혀서 네 발이 하늘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좌우로 계속 흔들어주면 이때 꼬인 장이 풀리면서 송아지가 일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치해야 될 일은 해열제를 준다. 근데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에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수의사가 지금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직접 투관을 해서 갓을 빼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그때는 위치가 어디냐면 뒤에서 소를 봤을 때 좌측 삼각형으로 홈이 들어간 부위를 링거 주는 주사, 긴 주사로 거기를 이렇게 살짝 쭉 밀어 넣어보면 툭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송아지 191마리 중에 현재까지 송아지를 이제 한 마리를 실패를 죽였는데 이 송아지는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5개월 만에 태어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현재까지 송아지가 일단 태어나면 저는 송아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식농부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기술은 1년에 송아지 31kg짜리 송아지를 한 마리 낳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난 송아지는 무조건 살린다. 그리고 번식이 끝난 어미소는 이제 고기수가 돼야 되는데 이 소를 비육해서 출하했을 때 플러스 등급이 70% 이상, 그리고 도체중이 400kg 이상 나오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기술이 우리 번식 농가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이고, 사실 이것만 갖추면 웬만한 파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사료 가격, 지금 현재 볏짚 가격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폐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농가는 어떻게든 버텨서 다음
호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태어난 송아지 무조건 살리는 육성률 100%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은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훈아 씨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요. 나훈아 씨 콘서트 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표를 팔자마자 광클릭을 해야만이 이 나훈아 콘서트 표를 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며느리가 이걸 해줘서 가게 됐는데, 나훈아 씨는 지금 가수 생활이 한지 거의 6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한 달이면 6천만 원 정도의 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노래를 자기가 부르기도 하지만 작사,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이 나훈아 씨한테 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 가지 기술을 익히게 되면 나훈아 씨처럼은 아니지만 수익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송아지 체중 목표가 3단계가 있습니다. 생시 체중은 31kg, 그 다음에 이후 체중은 107kg, 그 다음에 6개월 때 체중이 206kg입니다. 생시 체중이 제가 지금 31kg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육하는 자리에서도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체중 목표를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저 말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송아지 31kg는 우리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강한 송아지를 키우는데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저는 이제 90일에서 100일 사이 하게 되는데, 이유 할 때 체중이 107kg입니다. 이 107kg를 달성을 하려면 하루에 송아지가 커야 되는 체중이 있는데, 그때 800g 이상을 커줄 때만이 107kg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6개월 때 체중이 206kg인데 이 206kg가 되려면 하루에 1.2kg 이상씩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중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송아지 생시 체중을 측정하는 건데요. 송아지를 안고 이렇게 저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저울에서 무게를 재고 다시 송아지를 내려놓고 나서 제 몸무게를 재고, 그래서 송아지를 안았을 때 무게에서 저 혼자만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나면 송아지 무게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체중 목표를 저는 31kg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 봄에 태어난 저희 집의 숫송아지 생시 체중 평균이 33kg입니다. 그 다음에 젖을 뗐을 때 체중이 124kg였습니다. 124kg가 되려면 하루에 이제 880g씩이 컸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의 송아지를 기르는 분들은 하루에 740g 정도를 키웠을 겁니다. 880g은 굉장히 잘 큰 겁니다. 암송아지 생시 체중은 32kg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뗄 때는 107kg. 그 다음에 이 암송아지들은 하루에 800g씩 컸습니다. 하루에 800g 큰 암송아지도 굉장히 잘 큰 겁니다.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겪는 송아지 설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사는 2일에서 10일 차에 설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설사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그 붉은 피똥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설사는 젖을 뗄 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설사를 예방하게 되면 우리는 송아지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송아지가 2일에서 10일차가 되면 이런 노란 똥을 쌓게 되는데 이 똥은 송아지가 체중이 31kg 이하이거나 아니면 31kg보다 과체중이거나 이랬을 때 이 송아지가 설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이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저는 31kg 송아지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만 60일 전에 사료를 500g 더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소한테 500g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소를 봐서 그 개체가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분만 30일 전이 되면 사료 더 주기를 500g을 합니다. 그러면 60일 전에 500g 플러스 30일 전 500g을 하게 되면 송아지 분만하기 전까지 어미소한테 사료를 1kg을 더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 60일 전 그때 비타민 A, D3를 5ml 정도 보충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31kg 송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를 500g 더 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사료 더 주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도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송아지가 분만을 했습니다. 분만한 0일차로부터 56일 전에 이 어미소는 다음 분만을 위해서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로부터 21일째 되면 이 배란을 하게 되는데 이 배란 준비를 분만 56일 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500g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 500g을 더 주었을 때 우리가 1년에 한 마리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어미소는 한쪽에서는 송아지를 키우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다음 번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영양이 사료를 더 주지 않아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송아지를 키우는 일도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번식을 위한 생리작용도 부족하게 되니까 1년에 한 마리 송아지 낳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송아지도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왜 사료를 더 줘야 되는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30일 전부터 사료를 다시 500g을 더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분만 30일 전부터 먹는 사료는 초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500g을 올려주지 않으면 어미소의 젖이 굉장히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만 30일 전부터 분만 후 60일까지는 어미소가 먹는 조사료, 볏짚이 됐건 라이그러스가 됐건 일단 30일 전부터 먹는 그 조사료를 전혀 바꾸지 않고 분만 후 60일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다르면 젖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미소의 조사료, 농사료를 분만 후에 60일까지는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송아지가 지금 젖을 먹고 있는데 아직 송아지 털에 그 물기도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먹어야 될 초유는 6리터입니다. 그 6리터는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6리터 속에는 송아지의 면역력을 키우는 IgG가 120mg이 들어있습니다. 6리터를 먹지 않으면 IgG가 120mg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초유를 먹여야 된다. 초유를 송아지가 태어나면 초유를 먹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왜 송아지가 초유를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 초유의 양이 얼마인지는 사실 정확히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 먹어야 할 초유는 정확히 6리터입니다. 그런데 한우에서는 대부분 어미소가 초유가 6리터가 안 나온다라고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시면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부족한 양을 내가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만 당일날 초유 100g과 거기에다 물을 40도씩 물, 따뜻한 물을 하고 800ml를 타서 거기에다 유산균 2억 마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이걸 먹이게 되는데요. 유산균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먹는 유산균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갓 태어났을 때는 반추 동물이 아니라 단위 동물,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송아지의 위 속에는 미생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유산균을 넣어주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 수의학과에 있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저는 송아지가 분만을 하면 유산균을 먹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구실에서는 사실 유산균 먹이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 결과도 다 얻었습니다. 유산균을 먹이면 송아지한테 분명히 좋다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농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말했지만 1억 마리 두 봉지를 먹였으니까 저는 2억 마리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실에서 교수님들이 실험할 때도 이 유산균 수를 정확하게 해서 충분한 양의 유산균을 먹였을 때 효과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유산균을 먹이면 효과가 좋다 하면 그 마리수는 무시를 하고 1000마리를 먹이고도 유산균을 먹였다. 그러면서 왜 효과가 없냐 이런 항의들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산균을 저는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것 플러스 분말 초유를 먹이고 있는데 이때 분말 초유는 100g입니다. 만약에 이 어미소가 젖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 분말 초유를 500g을 먹여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미소는 젖이 나오고 있는데 초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분말 초유를 100g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분말 초유를 먹일 때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분말 초유가 100%짜리를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는 분말 초유라고는 써 있으면서 거기에 순도가 몇 프로다 이런 표시가 없는 것들을 분말 초유인 줄 알고 먹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먹였는데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나는 분말 초유를 먹였다고 했지만 송아지는 분말 초유를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말 초유를 반드시 확인을 100% 분말 초유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분말 초유를 제가 먹이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분말 초유를 타는 통인데요. 이 통의 크기는 4리터짜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젖병으로 먹일 때는 500ml 이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4리터짜리 통에다가 저렇게 물 800g을 타서 거기에 유산균을 넣고 분말 초유를 100g을 넣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요. 이제 분말 초유가 잘 안에서 녹을 수 있게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송아지한테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이제 분만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분만을 해서 이제 이게 분만한 지 지금 5분도 안 된 송아지인데 어미소가 지금 분만한 송아지를 이제 핥아주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한테 이제 초유를 먹이는 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도구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그런 도구일 텐데요. 우리가 초유를 먹이다 보면 초유가 한 봉지에 보통 3만원, 35,000원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초유를 젖병에 타가지고 가서 송아지한테 이렇게 물려주면 10마리 중에 5마리는 빨고 5마리는 젖을 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먹어야 될 송아지는 안 빨고 안 먹어도 될 얘는 젖을 잘 빱니다. 그러면 이때 안 빤 그 분유를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빠는 송아지들한테 젖을 먹이는 방법이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어미소를 분리 안 했습니다. 어미소를 분리해야지 안전한데 일단 그 부분은 교육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미소가 저렇게 자기 송아지를 잡으면 옆에 와서 얘는 그래도 얌전해서 지금 저한테 공격을 하지 않는데 성질이 난폭한 애들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미소를 분리한 다음에 젖을 먹여야 되고 지금 카테터를 꽂고 송아지한테 초유를 지금 강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젖이 그 분유가 들어가는 시간은 1분 30초 이내면 됩니다. 이제 젖을 다 먹었습니다. 젖을 다 먹고 나서 분유를 다 먹었죠. 이제 그 다음 하는 일은 송아지한테 면역 증강제 BSK를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칸톨리를 2ml를 빼서 1ml를 주사하고 1ml는 입에다 먹였습니다. 이제 송아지 체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송아지를 내려놓고 제 몸무게를 재고 그래서 처음 무게에서 빼면 이제 송아지 무게가 되겠죠. 지금 이 송아지가 가고 있는 데는 엄마한테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젖을 제가 분유로 타서 약
900g 정도를 줬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갓 태어난 송아지가 거의 1리터에 가까운 이 분말 초유를 먹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행동이 궁금하는데 이 송아지는 지금 바로 엄마 젖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는 지금 젖을 송아지가 얼마만큼 먹는가 이게 되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제가 분말 초유를 900g을 줬는데 이 송아지는 또 가서 어미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약 2리터까지 먹는다고 보습니다. 지금 이 초유를 얘는 태어나자마자 먹었기 때문에 지금 면역물질을 획득을 한 겁니다. 방금 제가 주사를 했던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우리 동물병원, 축협 동물병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비칸톨 E, 그 다음에 BSK를 주사를 했는데요. 비칸톨 E는 2mm를 빼서 1mm는 근육에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늘을 뺀 다음에 1mm는 입에다 먹여줬습니다. 대부분 주사는 한데 먹이는 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먹이는 걸 해줘야지 바로 흡수가 돼서 이게 혈액을 타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SK 면역물질은 바실러스 सब틸러스를 액상에서 추출한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수입한 만든 건데 약 4만 두의 개에서 이게 안전성에 실험을 해서 아주 안전하고 애완동물 병원에 가면 이 BSK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써도 면역물질을 써도 괜찮은데 저는 B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유를 먹이고 이제 비칸토리를 주사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송아지를 분만하면 그 어미소가 어미소에서 나오는 젖이 이틀 동안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송아지가 먹는 젖을 상유라고 하는데요. 이 젖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초유 속에는 IgG가 상유에 15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상유에 비해서 8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송아지가 초유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미소들은 젖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이 면역물질을 적게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급유를 하는 것이고 이 자료는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서 15일에서 이제 20일이 지나면 송아지가 피똥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똥설사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태어난 송아지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바이콕스나 콕시졸 이런 것을 주사기로 10ml를 빼서 10ml 주사기로 빼가지고 주사 바늘은 빼고 그거를 입에다 먹여주면 피똥 싸는 것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송아지 피똥 싸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않았는데 피똥의 종류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똥이 나오면 그것은 바이콕스나 콕시졸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설사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아침 저녁으로는 아침에는 바이콕스 이걸 먹이고 저녁에는 항생제 주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피똥 설사까지 이제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사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송아지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되면 송아지 젖을 떼게 되는데요. 이건 농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농장은 60일이 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4개월 만에 떼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젖떼기 5일 전에 지금 여기 코에 있는 이게 이제 제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그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서 놓으면 송아지가 배가 고파서 어미 젖을 툭 치면 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어미 젖을 치니까 어미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송아지한테 발로 차고 송아지 젖을 안 줍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이때서부터 이제 어미 젖을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송아지는 젖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료를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지금 젖은 못 먹지만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는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제육일을 채우고 난 뒤에 이제 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데, 젖을 뗄 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일이 호흡기 관련한 예방주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젖을 뗄 때 한꺼번에 뭐 한 30마리, 40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뗍니다. 근데 어느 날 젖을 떼놓고 아침에 갔더니 송아지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 있는 송아지를 이제 수의사분하고 해부를 했는데, 그 죽은 원인은 뭐였냐면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이제 젖대는 것인데, 그 젖을 떼고 나면 엄마를 찾느라고 이틀 동안 전혀 젖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발톱이 다 닳아져 버릴 정도로 그 우방을 뱅뱅뱅 돕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그 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 밑에가 아주 번질번질할 정도로 이렇게 길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는 지금 몸에 면역 물질이 급격히 덜해져서 외부에서 약간의 스트레스 충격만 와도 얘들은 질병으로부터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이제 환경적인 게 밤낮의 온도가 차이가 크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기가 걸리게 되는데, 이때 저는 그래서 그 틸미코신제 항생제를 주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틸미코신제 항생제 말고 이보다 훨씬 그 약효가 오랫동안 가는 그런 것도 먹이는데, 저는 요것만 먹이면 요게 한 지속 시간이 72시간 정도 가는데요. 실제 이제 송아지를 젖을 떼놓고 보면 이틀 지나면 송아지가 사료를 먹기 시작하고 이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면 이제 송아지가 거의 안정되기 때문에 틸미코신제 항생제만 주사해도 호흡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잡을 수 있으면 잡을 때마다 비타민 AD3를 함께 보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분 강의를 듣고서 이거를 실시한 지가 한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부터 호흡기 젖대고 나서 호흡기가 근절됐습니다. 저는 그 백신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라는 게 정확히 있죠. 호흡기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설사 백신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분만 당일날 분말 초유를 먹이는 것도 백신이고, 분만 15일에서 20일째 콕시졸 바이국스를 입에다 먹여주는 것도 백신이고, 그 다음에 젖댈 때 틸미코신 항생제를 주사하는 것도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시를 하고 나면 실제 이것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연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분말 초유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분말 초유를 지금 제가 이제 돌아보면 초유라고 하는데 실제는 초유가 아닌 것을 분말 초유처럼 송아지한테 먹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를 초유라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제품을 선전하거나 어떤 제품을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반드시 초유를 선택할 때 초유 100%, 분말 초유 100%란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IgG 이런 표기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유를 줬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송아지가 계속 설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초유가 아닌 걸 강요하게 되면 지자체나 아니면 한의협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오리지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나 아니면 지자체에 제안을 하시고 반드시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또 그걸 관철시키는 게 그 단체장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는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볼 수 있으면 아주 자주로 그 똥꼬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똥꼬에 설사기가 있다 그러면 준비한 상비약이라든가 주사약으로 바로 즉시 치료를 하게 되면 송아지는 출하할 때까지 건강하게 아주 성장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3개월령이 돼서 젖을 뗄 때 이제 송아지 꼬리털을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세가 그 송아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 혈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 혈통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이거를 꼭 확인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로 제가 이제 저는 거세를 하지 않고 숫송아지는 일괄 어떤 농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매한 송아지가 그쪽에 가서 잘 크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송아지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송아지를 사간 농장주분하고 제가 송아지 때 어떤 관리를 하면 더 좋겠는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농장 간 거래에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육 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장 간 거래를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 뭐 400~50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위가 워낙 크니까 송아지를 사가는 사람이 내 송아지를 사가서 수익이 안 나면 그 다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송아지 농장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하는 저도 이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사간 사람도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농장의 소득이 더 증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만 60일 전에 사료를 500g을 더 주는 것. 그 다음에 분만 30일 전에는 사료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이때 다시 사료를 500g 올려서 초유를 만드는데 질이 좋게 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분말 초유를 물에 타서 1리터를 먹인다. 그런데 그때 그 우유병, 젖꼭지를 빨려서 안 먹은 애들은 강제 카테타로 먹이는 걸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제 카테타로 먹일 때, 카테타를 넣을 때 혹시 송아지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초유가 들어가면 어떤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카테타를 집어넣을 때 앞에는 그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를 송아지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이때 송아지는 이제 윗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제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만 그걸 밀어넣지만 않으면 초유를 먹이는데, 카테터를 먹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말 초유를 먹이고 비칸톨 2ml를 빼서 1ml를 근육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1ml는 주사 바늘을 뺀 다음에 입에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 증강제, 제품 이름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BSK를 이제 주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5 내지 20일 이 사이에 콕시졸, 콕시둠, 콕자가 들어가는 이런 하얀 그 주사액을 빼서 그걸 주사를 하지 않고 입으로 주사 바늘을 빼고 입을 먹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호흡기, 젖될 때 그 급성 폐렴이라든가 호흡기로 오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틸미코신제 항생제를 주사를 했습니다. 이 주사를 할 때도 비타민 AD3를 같이 놔줘서 소의 면역력을 더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했다고 손치더라도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매일 송아지를 관찰을 해서 혹시라도 송아지가 조금 설사하는 게 있다 그러면 보조치료제 그 약을 한 봉지 먹인다든가 주사를 하게 되면 즉시 치료가 됩니다. 이상 그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 우리 농가가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면 가끔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하고 제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또 문의하시고 싶으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